비트코인은 결국에는 유동성 따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동성이 죄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월 7일쯤부터 좀 상승이 가파르게 나오면서 10만 달러를 좀 돌파해낼 수 있지 않을까. 단 변수가 하나 있어요. 이것만 잘 해결되면 10만 달러는 그냥 간다고 생각합니다. 성정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비트코인 가격이 94,000불까지 급등을 했다가 네, 91,000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92,000불 하고 있는데 네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5월 달까지 10만 달러 돌파해서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혹시 보시는지요? 5월 말까지요. 네, 5월 말까지. 5월 말까지면은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 네, 불리시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워낙에 긍정주의자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어찌됐든 돈 버는 건 긍정주의자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불리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 보면은 급등, 이렇게 단기 급등 오면은 조정이 필연적으로 온다는 의견하고, 네,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서 정말 불사이클, 상승 사이클 간다는 의견이 있는데, 좀 네. 근거, 혹은 어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양쪽의 입장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트레이딩 뷰에서 비트코인 차트를 4시간 봉으로 보고 있는 차트거든요. 사실 아직은 뭐 100% 확신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일단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는 일단 저는 상방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세 번의 이렇게 저점 갱신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가 한 7만 8천 달러 정도 되고, 여기가 7만 6천 달러. 여기는 한 7만 4천 달러 이렇게 해갖고 세 번 저점을 형성을 했거든요. 이런 거를 기술적 분석에서 트리플 바텀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좀 불리시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음, 그 트리플 바텀을 찍은 후에 약세장이었다면 좀 반등하고 또 급락이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저항선이 사실 88K에 8만 8천 달러에서 저항선이 사실 엄청 셌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한 이틀 전이었나요? 뚫어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불장으로 좀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제가 캘린더를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촬영했던 날짜가 3월 19일이더라고요. 네.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대략 한 이쯤이거든요. 조금 혼란스러운 시장이었죠. 이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앞으로 조정이 세게 나와도 한 10%에서 20% 정도 더 빠질 거고, 그 조정들이 마무리되면 언제 끝날지,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네, 재차 상승하고, 우리 아직 불장 사이클은 끝나지 않은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날 주기영 대표님이 불장 사이클은 끝났다. 맞아. 그 내용으로 인터뷰했죠. 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남이사님 물어보셨거든요. 주기영 대표가 그래도 크립토 컨트라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의 대가인데 그런 사람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냥 한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불리시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주기영 대표가 또 오늘 우리 인터뷰하는 날만 되면 이렇게 좀 이것도 포스팅을 따끈따끈하게 올리셨네요. 올리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해석을 좀 간단하게 제가 해드리면 강세장이 끝났다고 말한 거 그게 한 3월 19일쯤이었거든요. 저희 지난번 인터뷰였을 때 그렇게 말하고 나서 10% 정도 급락이 있었다. 네, 여기쯤이었으니까 7만 4천까지 훅 빠졌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은 주기영 대표가 말한 것보다도 10%더 위에 있죠. 맞아요. 지금은 지금은 조금 조정받았지만 한 9만 4천 달러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그래서 주기영 대표는 아직까지는, within a wide range,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 좀 횡보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에 10만 달러가 넘는다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틀렸다고 인정을 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제 바람은 빨리 10만 달러 넘겨서 주기영 대표 원래 되게 불리시한 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그 오랜 한 8개월 정도 되는 그 기나긴 횡보장 때도
늘 이렇게 상승을 외치시던 분이거든요. 음. 네, 3월 19일 날 정확한 이유는 저는 잘 사실 모르겠어요. 그때는 말씀드렸는데 딱히 뭐 그런 이유가 보이지는 않는다. 제 눈에는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만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저도 딱히 이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때도 음.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강세장이 끝났다고 볼 만한 그런 요인이 제 눈에는 좀 잘 안 보이거든요. 사실 주기영 대표도 빨리 10만 달러 넘어서면서 내가 착각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불장은 계속해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변화된 관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주기영 대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실까봐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주기영 대표의 최근 포스팅 중에 하나거든요. 4월 9일 날 포스팅 한 건데 여기는 트위터입니다. X. 네. 여기 보시면 금이 요즘에 너무 인기가 많잖아요. 네. 요즘에 뭐 금값이 뭐 진짜 금값이죠. 뭐 3,500달러 온스당 넘어서고 사상 최고치를 뭐 연일 갱신을 계속하고 있는데 나쁜 뉴스는 비트코인이 아직은 디지털 금은 아닌 것 같다. 안전자산이 아니란 얘기죠. 아직은 위험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좋은 뉴스는 언젠가는 지금 뭐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한 20트릴리언 달러 뭐 그냥 뭐 너무 어마어마한 가격이라 한 네. 3천억, 3천조? 3천조 정도 차이가 나는데 3천조 맞나요? 3만 조인가? 네. 한 계산이 쉽지 않아요. 네, 한 3경 되는 것 같아요. 3경. 음. 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1.5 트릴리언 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 즉 지금보다 상승의 여지가 10배 이상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주기영 대표의 사실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주기영 대표가 지난번에 포스팅 올린 것도 잘 읽어보면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정도는 횡보할 수도 있다. 불사이클이 좀 끝났을 수도 있다. 요 정도를 얘기한 거고, 그럼 6개월 정도 횡보한 다음에는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사실. 이때 글만 봐도 아시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트코인이 지금은 1.5 트릴리언 달러잖아요. 네. 뭐 그냥 가격으로 얘기하면 비트코인 한 개당 한 92,000달러 정도 지금 가격이 그 정도 되거든요. 92,260달러 정도 되네요. 지금은 요 정도 가격이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대략 10년 안에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략 10만 달러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년 내로는 100만 달러에 도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이상으로. 그러면 한번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이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사실 부동산 투자자잖아요. 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10년 보고 투자하는 일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쵸. 또 이렇게 한국인들이 부동산 투자를 가장 좋아하는 투자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부동산도 물론 되게 좋은 자산이긴 하지만 비트코인도 한번 투자의 가치를 따져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듭니다. 아까 질문지를 보니까 지금 상승이 꽤 셌잖아요. 그쵸. 74,000부터 92,000이니까 한 18,000달러 정도 저점부터 보면은 대략 한 26% 정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또 이렇게 급등을 하면 또 조정을 받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또 조정을 받으면 어디까지 빠질 것 같냐고 질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뭐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여기 보면 되게 오랜 시간 횡보했던 요 자리가 보일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88,000달러 넘어서면서 저는 이제 불장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여기 88,000달러가 이제까지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지만 이제는 떨어져도 여기서는 이제 지지받을 자리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여기서는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혹시라도 악재가 터지면서 좀 뚫린다고 해도 이 84,000, 85,000 매물대를 상당히 많이 쌓았어요. 한 84,000달러 정도는 좀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1차 지지선은 88K, 88,000달러 정도 생각하고요. 2차 지지선은
$84,000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 한국 가격으로 변환을 하시려면 지금 테더 가격이 대략 한 1,450원 정도 하거든요. 네. 88,000 곱하기 1,450원. 대략 한 1억 2,700만 원 정도? 요 정도가 지지선이 될 것 같고요. 거기가 깨진다면 그 다음 지지선은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요 정도에서는 지지받고 네,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남희선님께서 네, 물어보셨는데 5월 달에 10만 달러 될 것 같냐? 이렇게 그쵸. 물어보셨잖아요. 이대로 뭐 지지를 받든 조정을 받든 결국에는 우상향으로 좀 단기 급등 패턴 나올 거냐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솔직히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유동성 따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동성이 죄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월 7일 날은, 이게 패드와치인데, 지금 현재 금리가 4.5%죠. 네. 여기에서 오른쪽 부분 보시면 되는데, 현재 금리는 4.5%입니다. 5월 7일 날은 가장 높은 확률로 네, 동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저는 5월 7일 날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5월 8일 한 새벽 3시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동결이 되고 이제 파월 연설하고 막 하겠죠. 그 다음은 금리 인하다.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5월 7일쯤부터 좀 상승이 가파르게 나오면서 10만 달러를 좀 돌파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 회로를 좀 품고 있습니다. 이건 썰이에요, 썰. 네.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음. 그 정도로 좀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전망치가 6월, 그리고 대략 한 9월 정도, 그리고 한 10월, 이렇게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가 좀 예정돼 있잖아요. 네.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하반기 2번, 6월에 한 번 해서 총 3번인데, 3번의 금리 인하를 한다는 뜻은 유동성을 풍부하게 시장에 공급해주겠다, 이런 시그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맘때쯤부터는 금리 인하 시작하기 전부터 또 기대감에 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5월 7일에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어버이날이네요. 5월 8일 새벽 3시부터는 좀 상승 국면으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지금도 이미 상승 국면으로 전환이 됐고, 요때 좀 탄력을 받아서 이때부터는 좀 파바박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희망 회로를 좀 그리고 있습니다. 단 변수가 하나 있어요.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남이사님 생각에는 요새 가장 큰 블랙스완이 뭔가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막 뒤집기, 뭐 발언 이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관세가 좀 되게 좀 중요한 이슈잖아요. 4월부터는 우리가 관세가 유예되긴 했지만 최소의 관세, 10% 관세는 부과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 4월 10일에 발표가 된 게 사실은 3월 CPI입니다. 3월 CPI가 2.4%. 이거 너무 잘 나왔잖아요. 이거 보면서 제 가슴이 다 아팠거든요. 관세만 없었으면 이거 2%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건데, 하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제 4월 달에 10% 관세가 붙으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 저는 이게 좀 사실 제일 걱정이에요. 갑자기 관세가 10% 붙으니까 2.4% 이렇게 너무 좋은 숫자였는데, 갑자기 5% 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이 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럼 6월에도 또 되게 높겠죠. 한 1년 동안 계속 높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예정대로 3번 이상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하면 비트코인에 엄청난 호재이고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데, 하나의 변수가 있다. 5월 13일 날 4월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3%를 훌쩍 뛰어넘는 뭐 4%, 5% 이렇게 높은 숫자가 나오면,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요게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요것만 잘 해결되면 10만 달러는 네, 그냥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습게 돌파할 수 있다. 그쵸. 10만 달러가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그럼 대표님 유동성을 조금 공급해 주니까.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한 쪼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약간 덜어내고 저거 발표 나고 올라타도 괜찮을까요? 괜찮게 수치 나왔을 때. 지금 92,000이잖아요. 네. 그때 10만이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음. 그거는 뭐 불확실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얼마에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보유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솔직히 비트코인은 모든 투자 자산이 다 그렇지만 이렇게 올라도 팔고 싶고요. 이렇게 네. 떨어져도 팔고 싶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팔고 싶잖아요. 돈 네. 쓸 일 있으면 또 팔고 싶고 그냥 계속 팔고 싶은데 그 유혹을 어떻게 참아내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변수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은 긍정주의자가 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지만 그냥 몰라. 잘 되겠지 하고 비트코인 정말 좋은 자산이잖아요. 이런 좋은 자산에 돈을 잘 묻어두고 그냥 비트코인 오래오래 보유하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다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